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 74번째.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한 기간, 특히 노동자의 그 정당한 권리 행사인 파업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법 내 파업이 있고 법 외 파업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불법 파업 또는 합법 파업 이렇게 부르지만 맞는 얘기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 저희는 법 내, 법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주로 포인트는 임금에 맞춰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현 선생님이 사례 그 케이스부터 좀 설명을 해서 시작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임금 중에서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파업과 같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쟁의행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뭔가 집단적으로 뭔가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근로제공 의무를 일단은 중지를 하고 근무를 이제 안 하고 뭔가 조합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많이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조법 내에도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쟁의행위 기간에 임금을 달라라는 요구조차도 이제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게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데 보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왜 파업이나 이런 걸 하면은 임금을 받나 이런 이제 궁금함도 생길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례로 본다면은 이제 전면적인 파업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면 파업도 있지만은 한 2시간,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파업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는 전면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다 받지 못할 것이고요.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다 차감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업 기간에 출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겠죠. 이 논의가 사실 이제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은 임금에 대한 뿌리의 논의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일을 하지 않은데도 임금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은 이제 상식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이제 상식화됐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즉 노동자의 지위에서 행동하지 않아도 몸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게 있다. 라는 전제에서 이제 임금 이원설이라는 게 옛날 있었는데 한때는 법원이 이걸 채택하고 있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말 그대로 그 현존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 발생하는 보수 그다음에 금액은 아예 임금이다라고 볼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은 일원 즉 일하지 않으면 돈도 없다. 이것은 이제 확고히 정하고 이제 법으로도 입법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사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또 있긴 있어요. 통상임금 할 때 이게 또 사용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파업을 할 때는 이게 노동자한테 불리한 얘기지만 통상임금 문제에서는 임금 일원설이 오히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하도록 하지만 다른 얘기로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업도 부분 파업이 있고 사용자 간의 직장 폐쇄도 있을 거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임금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로는 보통 파업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하고, 그럼 이제 조합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조합원들은 일을 안 하겠죠. 그럼 이제 그 같은 기간에 비조합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과연 임금을 줘야 되는지,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비조합원이 출근을 해서 노무를 제공을 했다라면은 당연히 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무노동 무임금을 이야기한 것처럼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나와야죠. 그래서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비조합원일 수도 있고, 물론 조합원 중에도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했다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기 위해서는 전원이 다 나와야 돼서 어떤 일부만 안 나오게 되면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임금 지급하는 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직장 폐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근로자 측,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먼저 쟁의 행위를 한 후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한 이후에 무조건 가능한 그런 방어적 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게 직장 폐쇄이고요. 어떤 쟁의 기간 동안 이 공장은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직장 폐쇄를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관할 행정관청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인정이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 폐쇄 기간에
출근한다고 해서 비조합원이든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출근해서 일했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악용이 되다 보니까는 뭐 파업한 지 3시간 만에 직장 폐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우리 파업 끝나고 복귀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직장 폐쇄를 굉장히 길게 하면서 지쳐 떨어지게끔 하는 사례가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금속 사업장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법원의 입장은 이거는 불법적인 직장 폐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방어적 성격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 폐쇄에 대해서는 원래라면은 임금 지급을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런 위법한 직장 폐쇄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 근데 파업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휴업급여는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습니다. 나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엔 뭐 직장 폐쇄 등으로 인해서 뭐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 위험 부담 설에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급여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이 논의가 있고, 뭐 저희 합리적인 얘기인 걸로 좀 보이고요. 자, 오늘은 좀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좀 집단적 노동관계 좀 크로스된 부분이에요. 임금의 기본 구성 원리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 사례가 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임금이라는 게 이 뿌리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임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해고당해서 못 받은 돈은 사실 임금이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그건 손해배상금이죠. 예. 그 외에 각종 명목으로 불리는 것들도 다 임금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로지 근로에 대한 대가만을 임금으로 보겠다. 이걸 확실히 하고 있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노동부의과 시선 74번째 시간 이렇게 좀 해봤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나가니까 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짧고 굵은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건데 뭐죠? 플러스 친구 검색을 통해서 간단한 질문이나 궁금한 부분들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에 남겨주시면, 사실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좀 확인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